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시장 입구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 무용지물입니다. 버스가 서질 않아서인데요. 이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집단으로 암이 발병한 익산 장전마을에서 현장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땅을 파보니 불법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사립 유치원들이 늘자 도교육청이 서둘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른 유치원의 인원만 늘리는 땜질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이입니다. 전주 시내 한 시내버스 종점에서 시내버스들이 불법 유턴을 아무렇지도 않게 벌이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내려야 할 정류장까지 무시하며 불법 유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승객들의 편의는 아랑곳 않고 벌어지는 위험한 불법의 현장. 버스 기사들도 할 말이 있다는데요. 조수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주시 삼천동 농수산물 시장 인근 도로입니다. 시내버스 한 대가 갑자기 깜빡이를 켜더니 불법 유턴을 합니다. 버스는 음식점 주차장 입구까지 몰고 아슬아슬하게 유턴에 성공한 뒤 승객들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내린 승객들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길을 무단횡단합니다. 저쪽 오늘 거기다 내려주고 이 돌아서 이렇게 와야 하는데, 응? 그런데 저쪽을 안 세워주고 그냥 막 돌아서 세워주는 거야. 내가 분명히 배를 눌렀는데. 이유는 농수산물 시장 입구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도 수백 미터나 떨어진 외딴 정류장에 승객들을 내려줬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정류장은 3개의 노선이 시작되는 곳이지만 버스들은 이미 200m 떨어진 곳에서 불법 유턴을 했기 때문에 이 정류장엔 정차하지 않습니다. 불법 유턴 장소로부터 30m만 더 가면 유턴 구간이 있지만 버스 기사들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 1차선은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이 안으로 저기 들어오는 안으로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보니까 보이지 안 그러면 그냥은 안 되지. 아파트 공사로 최근 통행량이 급격히 늘어난 데다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정상적인 유턴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멀쩡한 정류장이 무시되고 시도 때도 없이 불법 유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주시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 당기면 더 좋아요, 제 입장에서도. 근데 엄청난 반대를 합니다. 승강장이 있으면 좋다. 근데 내 집 앞은 하지 말라고. 버스 정류장을 옮기거나 버스가 회전할 수 있는 종점을 만들면 해결될 문제인데 전주시는 인근 아파트 공사가 끝나는 내년 6월에나 정류장 개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등 추위가 이어져 출근길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0도, 무주 영하 3.3도, 진안 영하 1.5도, 임실 영하 1.2도, 정읍 영하 0.2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무주와 진안 등 6개 시군에는 올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파주의보는 오늘 낮 기온이 오르면서 모두 해제되겠고 강한 바람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종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부터는 구름 많아지겠고 모레는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집단으로 암이 발병한 익산 잠정마을에서 굴삭기를 동원한 현장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불법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익산시는 암 발병과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암에 걸린 익산 장전마을에서 현장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굴삭기가 땅을 파들어간 지 얼마 안 돼 불과 2m 아래에서 새까만 흙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복그레인으로 땅을 파내자 악취를 풍기는 검은 흙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지켜보던 주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냅니다. 2016년 이후에 15건의 민원이 받아들여졌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이 죽고 고통을 받는데 장전마을에서는 비료 공장이 들어선 2001년 이후 주민 30여 명에게 암이 생겼고 이 가운데 16명이 숨졌습니다. 주민들은 비료 공장을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했고 지하에 묻힌 폐기물 확인에 나선 겁니다. 식당 건물 면적과 확인된 오염증 깊이를 고려했을 때 묻힌 폐기물만 수백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은색 불완전 연소물 형태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발암물질의 검출 여부를. 익산시는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을 분석해 암 발병과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고
폐기물이 묻힌 곳이 또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불법 매립이 확인되면은 그 원인자를 색출해가지고 그 원인자에게 그 적법 조치를 할 것이고, 이와 함께 1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역학조사 결과가 오는 7일쯤 나올 예정이어서 장전마을 암 발병 원인도 서서히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전라북도는 처리업체 관리 부실로 폐기물 불법 투기 우려가 있는 도내 사업장 299곳에 다음 달까지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사항은 폐기물 처리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폐기물의 수집과 운반, 보관 등 처리 기준 준수로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야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집단 행동에 돌입했는데요. 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 정치에도 적잖은 변화를 예고합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이 국회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집단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내년 예산안과 연계하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겁니다. 선거제도 개혁안 처리 없이 예산안 처리 없다는 3당 연대를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원내대표 회의를 거쳐 단체 농성에 합류했습니다. 국민들의 힘을 빌어서 이뤄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야권에서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은 연동형 비례대표가 핵심입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정해지는데 지역구 당선자가 그 의석수에 미달할 경우 비례대표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도내 10개 의석의 70%를 가져간 국민의당 정당 득표율은 42% 남짓했고 민주당은 32%가 넘는 득표율에도 의석 비율은 20%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면 그 부족한 한 석씩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습니다.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에 유리한 선거 제도로 다음 총선에서 생존을 가를 수 있는 절박한 현안이기도 합니다. 특히 비례대표를 시도 등 지역별로 세분화해 적용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가능해 지역 정치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야말로 지역 정치를 혁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제도 개혁 문제다. 오히려 전체 전 국가적인 어떤 과제이기도 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훨씬 더 중요한 개혁 과제입니다. 현재 선거제도 개혁은 내심 현상 유지를 바라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소극적인 대응에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상대적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정치권의 거부감이 덜하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유치원들이 속속 문을 닫자 전북교육청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채 수용 인원만 늘린 수준이어서 대안이 될지 걱정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유치원 폐업은 전주와 익산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7개 유치원이 내년도 원화 모집을 중단하고 폐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은 이미 2곳이 문을 닫았고 3곳이 폐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원을 앞둔 유치원은 12곳, 원생 500여 명이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도교육청은 병설 유치원 36학급을 긴급 증설해서 이들 어린이들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확보된 게 지금 17군데인데 이번 12호 사태 이후에 추가로 또 19군데를 확보해서 전주 홍산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등 이번 증설로 규모가 커지는 3곳은 단설 유치원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또 학부모 편의를 위해서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를 통해 통학버스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용 계획만 밝혔을 뿐 긴 방학과 돌봄 서비스 부족으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공교육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돌봄 교실 확대한다. 이게 다 이제 인건비라든지 또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폐원으로 문을 닫게 되는 유치원 어린이들은 다음 주까지 옮겨야 할 유치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하드웨어만 만들었을 뿐 소프트웨어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 유치원 폐원 대책. 학부모들이 수긍하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독감과 수두 등 각종 감염병 환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가렵고 물질이 동반되는 수두 환자가 지난 2달 동안 300여 명이 발생했고 볼거리로 불리는 유행성 이하선염 환자도 16명, 수족부병은 25명이 발생했습니다. 환자의 90% 이상은 면역력이 약한 초등학교에 집중돼 각별한 개인 위생이 요구됩니다. 최근 사퇴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어제 검찰에 전격 소환돼 밤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8년 만에 붙잡힌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자정을 앞둔 늦은 시간 조사를 마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담담한 표정으로 전주지방검찰청을 나섭니다. 아침 9시 반에 시작된 조사는 무려 14시간 동안 강도 높게 진행됐습니다. 8년 만에 붙잡힌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돕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입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사장님, 누구 통해서 도와주셨어요? 앞서 검찰은 최 전 교육감에게 통장과 휴대전화 등 명의를 빌려준 10여 명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 전 사장이 누군가를 통해 형인 최 전 교육감을 도왔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사장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도피죄는 성립되지 않지만 제3자를 통했다면 도피교사의 적용은 가능합니다. 대체로 혐의는 인정을 했어요. 도와준 거에 대해서는? 예. 자기가 명의를 직접 빌려주고 했다는 거죠? 예. 그건 다 인정을 했어요. 한편 피의자로 전환된 10여 명 중에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교육계 인사는 없었고 최 전 교육감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부 장관 출신 송모 변호사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인사의 포함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사장이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최 전 교육감의 도피와 관련된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 전 사장은 농어촌공사 재직 이전 태영광업체 대표를 지낸 사실이 논란을 빚어 검찰의 또 다른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정읍 감곡면의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66살 A씨가 다치고 창고에 있던 트랙터와 승용차 등을 태워 3,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보험사를 속여 관용 차량 수리비를 타낸 혐의로 공무원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 한 주민센터 공무원인 A씨는 시의원인 B씨가 관용차를 빌려 사고를 내자 공무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보험사를 속여 100만 원을 타낸 혐의입니다. 호남 언론학계는 어제 전북대 진수당에서 지방 분권과 새로운 매체 환경, 지역 언론의 기회와 위기를 주제로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방 분권 시대 지역 방송의 현실과 그 가치를 되짚어보고 획일화되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지역 밀착형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전주 MBC가 지난 10월 보도한 자광, 전북일보 주식 45% 인수 논란이 제6회 전북민주언론상 본상에 선정됐습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박찬익 기자의 보도가 지역사회 낡은 관행과 부패 사슬을 드러내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캠핑 물품이나 면접 의상 등을 빌려 쓸 수 있는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을 빌려 쓰고 나눠 쓰는 걸 공유경제라고 하는데요. 완주에서 공유경제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완주 지역경제 순환센터에는 지난 2월 공유 물품을 나누는 나눔 곳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공구와 여행용 가방, 행사용품 등이 구비돼 완주 군민은 누구나 닷새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완주군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주형 공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모여 다양한 공유경제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농기계 공유 서비스나 공유 수다방, 공유 체험 농장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완주군은 정책 추진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16년째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신형 목재가 군산시에 500만 원 상당의 군산사랑 상품권을 기탁했습니다. 목재 팔레트를 만들어 판매하는 신형 목재는 2003년부터 매년 성금을 기탁해 왔으며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저소득 가정에 전달됩니다.
남원시가 남원 목기의 명성을 잇기 위해 개최해온 전국 5.7 목공예 대전의 출품작을 내년 2월에 접수받습니다. 총 상금 1억 2천만 원이 걸린 이번 5.7 목공예 대전은 목공예 부분과 가리 부분으로 나뉘어 접수를 받고 있으며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많이 참가하셔서 5.7 목공예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최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에서 순창군이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순창군은 최근 3년간 매월 500여 가구의 주거급여로 14억여 원을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집수리 사업으로 654가구의 혜택을 받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농산물 의무구입 제도화가 추진됩니다. 국회 김종회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해당 지역 농산물 구입을 의무화하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현재 37% 수준인 지역 농산물 구입 실적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해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농축수산물이 물가 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104.2로 한 달 전보다는 0.8% 하락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2% 상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쌀이 23.6% 상승하고 토마토는 52% 인상되는 등 농축수산물이 9.4% 올랐고 유류 가격 인상으로 공업 제품도 1.8% 상승해 물가 인상을 이끌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정읍시립국악단이 정읍풍류 천강지곡이라는 주제로 오늘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창작 작품을 무대에 올립니다. 남원시립합창단이 오늘과 내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뮤지컬 썸 타는 춘향을 선보입니다. 젊은 예술가와 명인이 함께 마련한 온고울 상사디아 송년음악회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군산 어린이 공연장에서는 오늘부터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다양한 만화 영화를 무료 상영합니다. 결혼을 앞둔 미혼 남녀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이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 설명회가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오늘 전주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오늘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내년도 지원사업 설명회를 갖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모현도서관에서 신청사 기본계획 관련 시민 설명회를 갖습니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는 오늘부터 사흘간 6개 읍면서 치매 예방 마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12월 5일) 수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춥겠고 일부 지역에는 오전까지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0도에서 낮 기온 7도, 익산 영하 0.2도에서 6도, 동북권은 무주 영하 3.3도에서 6도, 진안 영하 1.5도에서 7도, 서해안권은 군산 아침 기온 0.1도에서 7도, 고창은 0.7도에서 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장수와 고창이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좋음 수준을 보이며 대기가 비교적 깨끗합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 오후에는 점차 잦아들겠습니다.